안녕하세요. 유학트리 박지원 원장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지금 7월 말이니까 이제 뭐 산으로 들로 휴가철 가시는 가족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 캐나다 동반 유학 또는 캐나다 1년 살기 생각하시는 분들,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캐나다 교육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이가 어릴 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요즘에는 저학년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여기서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또는 엄마 혼자 또는 엄마랑 또 친정 부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캐나다 가시는 사례가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집을 약간 단기간 임대나 월세를 놓으시고 캐나다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때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돈을 내고 보내는 경우도 여전히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유상 조기 유학이라고 불러요. 캐나다 이제 조기 유학 갈 때 1년에 각 주마다 캐나다 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각 주마다 1년 학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연간 뭐 1,300만 원 정도인 데도 있고 동부 끝에는 또는 이제 대도시는 대부분 한 1,7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학비가요. 1년 학비를 내고 가거나 아니면 보통 학기별로 받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받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서 학비가 한 학기씩 낼 수 있는 교육청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1년 단위로 내는 교육청을 보신다거나 아카데미 이열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엄마나 아빠들이 공부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뭐 저도 사실 이제 아이 둘이 이제 중고등학생이고 이제 커가고 있지만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캐나다 가서 좀 쉬면서 또 다른 또 경력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엄마나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이 캐나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면 자녀 학비도 제공을 해주고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또 본인은 졸업하고 공립학교 다녔을 때 3년 취업비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배우자도 워킹 비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계획을 제가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이클을 이제 한 명이 공부했을 때 한 5년에서 6년 정도 안정적으로 가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5년에서 6년을 다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외국 갈 때 5년을 다 내가 살고 온다 그러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근데 1년 정도를 생각하고 갔다가 거기서 괜찮으면은 1년이 2년 되고 3년 되고 이렇게 늘어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1년만 하고 한국으로 오시는 가족도 있고요. 저희 이제 잘 오셨다고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계획을 잡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1년 정도 있다가 좀 더 연장하는 식으로 계셔도 돼요. 요즘에 이제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저학년인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중고등학생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입시를 캐나다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캐나다 입시는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는 대학을 가실 때 수능을 보지 않고 내신으로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내신으로만 대학 가면 참 너무 좋겠죠. 우리나라 내신은 상대평가잖아요. 정말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캐나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가는데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본인이 A를 받을 수 있는 성취도를 보일 수 있는 아이면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캐나다 대학, 북미 대학들은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정말 우리처럼 막 그냥 대충대충 한다고 대학을 졸업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 학교를 졸업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자녀분들 데리고 엄마 아빠 같이 가셔서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공부하시고 또는 두 분이 다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애들이 좀 컸으면 공부하는 게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같이 나가서 아이들은 학교를 혼자 갈 수 있잖아요. 세컨더리를 혼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혼자 가고 엄마 아빠도 같이 공부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한국에서 내가 살아온 어떤 경력을 가지고 경력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새로운 걸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분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직장 생활을 IT 회사에서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인데 현지에 가서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과정을 공부를 하시고 컬리지를 가셔서 컬리지에서도 디플로마도 있고 준석사도 있고 서티피케이트도 있거든요. 고급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준석사를 하세요.
그래서 어학하고 자기가 영어가 전혀 안 되셔도 캐나다는 어학을 대학교 안에 레벨 1부터 있거든요. 1부터 영어를 하시다가 자기가 레벨이 됐을 때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학을 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세요. 어떤 학부모는 6개월 만에 대학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학부모는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영어가 본인 실력이 정말 낮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나 어떻게 영어를 너무 못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레벨 테스트를 해서 하나하나 올라가시기 때문에 겁을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방법도 가능해요. 두 분 중에 예를 들어서 아빠가 공부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했는데 대학을 가는 게 부담이 돼요. 그러면 영어를 1년 정도 했으니까 의사소통은 되고 현지에서 취업은 내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반대로 거기서 취업비자를 저희가 신청하는 걸 도와드리고 아내분이 공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두 분이 같이 가셨을 때 이 공부를 하는 거를 스위치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한 분은 학생비자를 받고 한 분은 배우자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본가가 있을 경우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데 좀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하신 분들, 최근에 상담한 한 가족도 거의 뭐 20, 30년 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50대인 경우에는 40대 후반, 요즘에 30대 후반에서 30, 40대 가장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50대도 가시고요. 캐나다를 가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좀 하면서 쉬어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엄마 아빠도 가서 자기 개발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역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조금 월세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 월세 더 내고 아이들 학교가 밀집돼 있는 밴쿠버나 토론토 같이 대도시로 가시는 게 본인 성향에 맞으면 괜찮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한 1, 2년 살기로 아이 어렸을 때 좀 지방에서 조용하게 좀 살다가 오고 싶다. 캐네디언 라이프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중소도시도 저희가 추천을 해요. 제가 이 일을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거의 많은 도시에 대부분의 도시에 저희하고 연결돼서 가신 분들 정착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소개를 해서 또 리얼터 부동산을 또 소개를 해주신다거나 집을 구해주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매칭을 해드리기 때문에 소개를 통해서 현지에 정착하시는 걸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는 이제 지역을 옮기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론토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불어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몬트리올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거꾸로 몬트리올에 계시다가 도깨비 유명하잖아요. 몬트리올에 계시다가 이번에 좀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밴쿠버로 옮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 이렇게 보면은 그 나라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캐나다 면적이 전 세계 2위잖아요.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도시를 파악해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을 BC주다, 알버타주다, 또는 마니토바주다, 노바스코사주다 이렇게 주별로 내가 생각하는 주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가능한 그 주에서 오래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 성향을 보시고 내가 지금 대도시에 살아봤는데 이제는 좀 소도시에서 살아보고 싶다. 소도시에는 우리가 장단점을 알잖아요. 물가는 저렴하지만 대신에 인프라는 적고 조금 문화적인 생활이라던가 이런 게 물론 기회는 있지만 서울처럼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또 그런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을 선택을 하실 때 이왕이면 내가 가고 싶은 과를 엄마 아빠가 그냥 가서 애들 공부 무상교육 시키신다고 해서 그냥 나 무조건 싼 거 갈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가서 한 1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그게 직업으로 연결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를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는 편이거든요. 이분이 어느 쪽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에서 과를 뭐를 전공하셨는지, 한국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셨는지, 또는 앞으로 이 직업과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신지 이거에 따라서 잘 상담을 하셔서 과를 정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과를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1년 전에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과를 바꾸는 경우에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를 저희하고 좀 잘 정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과를 많이 가나 한번 본다면 아빠들이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비라던가 용접, 기술 쪽을 많이 하시고요. 기술을 한다면
뭐 요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들도 요리, 제빵, 또 자동차 정비, 자동차 외형 복원, 또 용접 또는 목공, 요즘에 IT 쪽도 많이 하시고, 가장 저는 추천하는 거는 한국에서 뭔가 해오던 일을 하시는 걸 가장 첫 번째로 추천을 하고요. 그거 외에 내가 예전부터 너무 배우고 싶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분야를 또 추천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또는 세 번째로 요즘에 라이선스 직업이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문과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라던가 HR 또는 유아교육, 아동학과 이런 분야들을 좀 추천하고요. 이과계열인 경우에는 의료계통을 추천을 해요. 요즘에 나이에 상관없이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다 보니까 당장 간호사라던가 치의생사 이렇게 입학하기 어렵다고 부담이 되시면 요즘에는 간호보조라던가 치과보조도 영주권이 되세요. 그래서 그 보조의 개념으로도 뭔가 의료 분야에 입문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상담하신 분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10년 동안 경력이 단절되신 분인데 엄마인데 한국에서 서비스 쪽에서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쪽에서 일을 하셨다면 캐나다에 가셔서도 서비스 쪽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권유를 드렸거든요. 본인도 그게 적성에 맞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쪽에 관련된 준석사 과정이 있거든요. 1년 내에서 2년짜리 과정인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가는 과정이에요. 캐나다의 학위는 전문대학 컬리지 학위는 디플로마, 처음에 서티피케이트가 있죠. 서티피케이트, 디플로마, 어드밴스 디플로마, 컬리지에서도 디그리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레이지에이트 서티피케이트나 포스트 디그리라는 과정들이 있어요. 저희가 준석사라고 부르는 과정인데 사실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마스터를 가시겠지만 마스터 과정은 굉장히 학문적이잖아요. 석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박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석사를 하는 게 부담이 된다. 하지만 내가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배우는 기술보다는 내 학력과 내 경험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분들이 하시는 게 준석사 과정이에요. 포스트 디그리 또는 포스트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데 포스트 디그리 과정은 반드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모아놓은 코र्스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서티피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2년제를 나온 사람들 받아주는 학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민법 중에서 포스트 디그리를 했을 때 준석사를 했을 때 이민법에 우대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포스트 디그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서티피케이트보다는 뭐 상황이 안 되면 서티피케이트를 하시겠지만 그건 또 이민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이민법을 이민국 사이트에 가셔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민국 사이트를 공부하는 방법이라던가 어떤 링크를 제가 잘 드리는 편이거든요. 오리지널 소스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본을 알아야지 내 정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석사를 또 많이 가시고 요즘에는 일반 어학연수만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영어가 너무 초보이신 분들은 영어를 2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원장님 나는 영어가 너무 진짜 오랫동안 안 해서 그냥 학부모님께 가시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영어를 1년 내내 하시는 게 아니라 5, 6, 7, 8 아이들 여름방학 동안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년에 8개월밖에 공부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년을 공부를 하지만 학기는 4학기만 공부하는 거죠. 1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어학을 길게 늘려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 무상교육, 무상교육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캐나다의 복지 혜택이잖아요. 이 엄마 아빠가 컬리지를 감으로 해서 자녀의 학비를 면제를 해주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많이 알려졌고 기사도 많이 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 공부를 안 하고 한 학기 학비 내고 그 다음에 학교를 안 나오면서 아이들 학교만 보내시는 어떻게 보면 얌체족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반드시 공부를 합법적으로 매 학기 돈을 내고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이 제도가 아마 롱런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자꾸 공부를 안 하시고 한 학기만 돈 내고 아이들만 무상교육시키고 본인은 돈을 안 내고 이런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캐나다 이 제도가 좋은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주신청자가 공부를 하면서 배우자는 취업비자 나왔는데, 간혹가다 배우자 취업비자 나왔는데 주신을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해주시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공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아이를 공부하는 비자로 바꾸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토요일이고 가족 단위로 가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캐나다를 한 1, 2년 정도 살아보자 이런 분들을 위한 제가 자녀 무상 교육 또는 동반 유학에 대해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봤어요. 지금 준비하신 분들은 내년 1월 준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저는 이제 일을 워킹맘이다 보니까 온 가족이 가는 시기를 사실 놓쳤어요. 코로나도 꼈었고 제가 일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했고, 그래서 요즘에 사실 막연히 생각하는 거는 100세 시대잖아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이가 캐나다에서 만약에 대학을 진학을 희망을 한다면, 이제 아이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아이가 캐나다에 진학을 희망을 한다면 그때 나도 가서 공부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살아보는 거를 이제 위치를 바꿔보는 거죠.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 또는 미국, 이렇게 나라를 바꿔서 성인에 대해서 살아보고 성인에 대해서 아이들도 해외 취업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라는 나라는 그 의미에서는 굉장히 가족이 갔을 때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하고 대학까지 해서 졸업하고 3년 취업비자, PGW까지 5년의 사이클을 썼으면 아빠가 또 5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시는 분도 봤어요. 그 기간 동안 뭐 좋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영주권 안 받고 그냥 살다가 올 수도, 일하는 기회나 뭐든 뭐 투표권 외에는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이 외에는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정말 영주권만 바라보고 가셨다가 정말 허드렛 일로 막 정말 어떤 캐나다 정말 동쪽 끝에 가서 진짜 무슨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걸로 영주권 받고 가족의 삶이 정말 계속 힘들어지는 경우를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투자한 만큼 자기가 시간과 비용과 어떤 노력을 한 만큼 그 뒤에 어떤 열매가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영어 공부도 하기 부담되시고 다시 기술을 취득하는 게 부담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걸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지만 뒤에 열매가 오는 거고, 뭔가 이렇게 쉽게 가려는 길들 있잖아요. 뭐 LMI 취업비자라던가 내가 그 사람하고 일해보지도 않고 고용주를 여기서 찾아서 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걸 하고 싶다면 현지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는 동안 고용주를 찾아보고 현지에서 얼굴 만나보고 하셔야지, 여기서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영어도 안 된 상태에서 일도 안 해본 상태에서 누군가의 추천으로, 누군가 업체 추천으로 취업비자 받아가서 거기서 일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처음에 학생비자로 나가서 어학연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고용주를 만나서 2, 3개월 정도 일을 해보고 그 사람이 너무 괜찮고 나에게 스폰을 해준 다음에 취업비자를 해도 괜찮아요. 그때 가족이 또 가도 되겠고요. 온 가족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나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만 먼저 5, 6개월 정도 먼저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셔서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남은 가족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는 비자라던가 입학허가서라던가 여러 가족들을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그 어떤 유학원보다도 크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사실 사무실 나온 이유가 캐나다 ICF에서 하는 캐나다 서티피케이트, 캐나다 에이전트 서티피케이트 시험을 보러 왔어요. 42문제 중에서 37개 맞아서 시험을 합격했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어쨌든 캐나다에 관련된 에이전트 시험에서 합격을 한 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간만에 이제 영어 보고 사실 브로셔 보니까 솔직히 부담은 됐었는데 일단 시험 보니까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컬리지에서는 이렇게 어떤 공인된 인증서가 가진 에이전트하고만 일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많은 유학원들 중에 제가 알기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학을 하지도 않고 어학연수 하지도 않고 캐나다를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캐나다 유학원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필리핀 유학을 해서 어학연수를 하다 보니까 캐나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도 정보가 많으니까. 정말 저희는 유학트리는 캐나다만 정통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문의하시면 저희가 학생 비자, 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코업 비자, 또 캐나다 컬리지 유학, 유니버시티 유학, 또 자녀 조교학부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캐나다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유학들이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고, 저희 여기 강남역 본사예요. 저희 유학들이 본사고, 저희 여기 이제 아담하지만 여기서 참 제가 20년 만에 마련을 한 저희 본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오셔서 상담 주시면 좋고, 강남 6번 출구 나오면 바로 있어요. 서초현대타워 10층이고요. 미리 상담을 원하실 때는 미리 예약 반드시 해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7월 보내시고 곧 8월인데요. 무더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